20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재무회계 봤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보는데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고 부목적이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다음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제 5가지 있었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3가지 나오죠.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요건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사이사이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뭐요?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에는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당좌하고 뭐요? 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출석 한 번 더 하면 돼요. 또 요거 나누는 기준은 무슨 기준이야? 판매. 그 다음에 비유동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4가지.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요거 안 외우는 이유는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자산에는 이제 현금 및 뭐 있었었죠?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그래서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그 다음에 우리 유가증권에 2가지 있었죠. 그래서 주식을 뭐라 그래요? 지분증권. 그 다음에 사채나 국공채를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매출채권에 2가지 있었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업. 그 다음에 어음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손실.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게 대손충당금인데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우진 않는데 저희가 충당 들어가는 건 딱 2가지가 나와요.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보충이라는 건 모자르는 거 뭐 하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건 분계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론 시험에도 나오긴 하는데 분계 쪽에서 간혹가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상매출금 자체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근데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건 돈 빌려주는 거, 대여금하고 돈 못 받는 거 뭐요? 미수금. 얘네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미수금은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영업이라는 게 물건 사고 파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요거였었죠. 재고자산. 그래서 요건 안 적으셔도 되어 있다. 판매 목적은 그냥 제가 기억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이제 수량 결정 방법.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뭐뭐뭐가 있어요. 3가지.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창고 가서 확인한다, 실지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 나중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총평균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현재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후입선출법. 근데 대부분 회사는 무슨 법 써요? 선입선출법 써요. 왜냐면 이익은 무슨 법이 크니까 선입선출법.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새 거 사는 게 좋잖아요. 헌 거보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무슨 법으로 판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알바 같은 거 가시면 뭐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뭐 편의점 이런 데 가면은 맨날 진열할 때 옛날 거 앞에다 놓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래요? 바쁜 사람들은 앞에 거 들고 가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앞에 게 대부분 오래된 거죠. 야채 같은 건 오래된 거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밀키트를 사다 해먹긴 하는데, 밀키트 살 때 제일 후회하는 게 간혹 가다 싼 거 산다고 이제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날짜 며칠 안 남은 거. 그거 사면 다 괜찮은데 야채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매번 보면. 그래서 확실히 신선식품은 새 거가 좋긴 해요. 그 다음에 간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 같은 거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합니다. 근데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제 회사 가시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중에서 정상적인 거 써요. 왜냐면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면 회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항상 편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요. 왜요? 일하기 싫으니까. 다 똑같아요. 뭐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할 때 보면은 편한 방법과 불편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초반엔 모르니까 불편한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내용을 알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걸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평가손실까지였죠.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리고 어디에서 회계 처리해요? 매출 원가. 또 시험 문제 요건 잘 물어봐요. 정상적일 때 어떻게 처리하냐? 비정상적일 때 어떻게 처리하냐? 요건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원가회계. 그래서 어저께 잠깐 봤었는데요. 오늘 원가회계 아마 거의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부가가치세가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조금 하면 부가가치세도 끝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문제풀이를 하나라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가회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중에 하나가 원가회계인데 대부분 관리는 외부에서 할까요? 내부에서 할까요? 내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먼저 볼게요. 2장짜리에 있는 거 어저께 봤었던 거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가회계는 90% 암기예요. 90% 암기고 10% 이해예요. 그 이해해야 될 거는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근데 원가회계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요소라 그래요?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노무비는 뭐예요? 노무비는 인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직 중에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이제 4대 보험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하고 이런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노무비 그러면은 이제 월급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경비는 뭐냐면 얘네 둘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도 써야 되죠, 가스도 써야 되죠, 기계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 빌려야 되죠, 직원들 밥 먹여야 되죠, 보험도 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제조 경비.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건 재료비하고 인건비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뭐예요?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짜잘해요. 그래서 짜잘한 것들은 합치고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따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두 가지 있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한 데 쓰는 거예요. 몇 군데요? 한 군데.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원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비는 공통이에요. 같이 사용한 거.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같이 사용하는 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전기요금, 공통전기요금 있잖아요.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거기 나오는 전기요금도 나누어서 내잖아요. 맞죠? 그런 걸 왜 나누어서 내요? 혼자 쓰니까 같이 쓰니까. 같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밥 먹으러 갔어. 친구들 3명이서 만나갖고 밥 먹으러 갔어. 그러면 밥값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내죠. 왜요? 같이 먹었으니까. 근데 나 혼자 먹었어. 그럼 친구들한테 돈 내. 그러면 친구들이 욕하겠죠. 왜요? 나 안 먹었는데 뭐 내래요? 돈 내래. 근데 먹었으면은 내잖아요. 한 수저를 먹었든 한 그릇을 먹었든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같이 쓴 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원가액에서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 우리가 고정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 그러면 뭐죠? 움직이는 거. 왜냐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근데 거기 보시면 조업도라고 되어 있죠. 조업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 원래 조업도의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생산량도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되고, 기계 사용 시간도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일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는 양은 생산량에 따라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업도가 높다. 그 얘기는 물건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업도가 낮다. 그러면 생산량이 뭐하다? 적다. 일을 적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었죠. 이거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고 하세요? 혼합원가. 그래서 변동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고정.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비는 요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래서 또 이제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택시비, 기본요금 올리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원래 12시가 할증이죠. 이거를 몇 시로 내린대요? 10시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배달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택시 잡기가 어떻대요? 힘들대요. 네. 왜냐면 택시 기사분들이 한 30%인가 40%가 빠졌대요. 왜냐면 택시 하느니 배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어. 그리고 요즘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요금을 올릴 거냐, 아니면 할증 시간을 내릴 거냐.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둘 다 될 확률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둘 다 손을 들어주진 않을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오를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고 보니 택시 타본 지 되게 오래됐네요. 택시 가끔씩 타시는 분들 있죠? 택시 요금 오르면 안 좋죠. 저야 차 끌고 다니니까 택시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에서 몇, 1부터 100, 101부터 2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바뀌는 것들. 그래서 얘는 어저께 무슨 형이라 그랬죠? 계단형. 그 다음에 거기 2장짜리 나눠드린 거 보시면 공식이 두 가지 있어요. 그거까지 설명하고 교재 볼 겁니다.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예요. 그 다음에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는 공식 물어보는 문제, 또 하나는 계산 문제. 그리고 이론은 무조건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이라 그랬잖아요. 실기는 100% 주관식. 우리 그 분계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50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분계하고 입력하는 게 한 50점 정도 나오고 이론이 30점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초원가, 기본원가가 왜 요거냐면은 이게 원가회계라는 거는 생산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장. 그러면 공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 있어야 되죠? 재료 있어야 되죠. 재료 없으면 물건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가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왜냐면 재료하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재료 없어. 그러면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사람 없어. 그러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를 가공을 해서 물건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으로 만들려면은 사람이 필요하죠. 재료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재료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기계도 써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두 장짜리에 없어요.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을 다 합친 걸 무슨 간접비라고 하세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그러면 제조에 들어가는 간접비의 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200페이지 위에 보시면 원가회계. 그래서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들 제조업은 알잖아요. 제조업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거죠.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재료비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무슨 비예요? 노무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제조 경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원가회계의 목적. 원가회계의 주목적은 뭐라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보 제공하는 거. 근데 왜 원가회계가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원가에다가 뭐를 붙여야 되죠? 이익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가 높아. 원가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익을 적게 붙이거나 이익을 다른 회사하고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원가가 뭐 해야 돼요? 낮아야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회사 다니던 데가 그 아마 TV 방송에 간혹 가다 나오는데 그 겨울에 보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난로인데 삿갓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난로 있어요. 큰 거. 그거 파는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일했을 때 딱 두 군데에서 팔았어요. 저희 회사하고 다른 회사 하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양쪽 다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저는 몰라요. 그런 쪽에 대해서 그냥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 회사께 쇠가 좀 더 좋대요. 그래서 부식이나 그런 게 조금 덜 나는 그래서 조금 더 고급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 게 70만 원이면 상대방 회사 건 55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잘 팔려요? 55만 원짜리가 더 잘 팔려요. 왜냐면 일단 지금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게 잘 팔리기를 하니까 똑같은 성능이라고 보면 비슷하니까.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요해요. 왜냐면
원가가 싸면은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원가가 비싸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비싼 것도 잘 팔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싼 게 더 잘 팔릴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인데요. 요거는 저기 실기할 때 외울 건데 그 옆에다 그냥 요렇게만 좀 적어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가회계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그 원가 계산을 해주면 요게 어디로 넘어가요?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원가회계에서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원가가 얼마인지 작성하는 걸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요거를 보고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계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없으면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혹가다 사업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잘못하냐면 원가 계산 안 하고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일단 팔고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가 계산을 해서 손해 보는 것들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무대포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래 장사를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장사 잘 안 된다라고 하죠. 사람들. 그럼 장사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식당들이 쉽게 가격 못 내려요. 그게 왜 못 내리냐면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사 안 되니까 어떻게 팔면 될 것이다? 싸게 팔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뒤통수 쳐요. 언제 뒤통수 치냐면 만약에 경기가 괜찮아졌어. 그럼 가격을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가격 올리면 손님들 안 와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가격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기 뭐지? BBQ인가? 거기에서 치킨값 올렸죠. 2,000원인가 3,000원. 예. 거기가 올리면 다른 치킨집들도 다 쫓아갑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잖아요. 치킨집에서. 그럼 치킨의 대장이 올렸어. 그러면 나머지들은 올리는 건 쉬워요. 왜냐면 쟤네가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올리는 데도 생길 거예요. 왜냐면 안 올리면은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에 착한 기업 그러면은 많이 사 먹으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원가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이 두 가지가 다 내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원가 통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앞에 잠시만 봐보세요. 만약에 생산부가 있고 조립부가 있어요.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산부는 10명이고 조립부는 15명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식대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 여기는 만약에 식대가 8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사장님이 생산부로 뛰쳐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부 사람들한테 너네는 일도 안 하면서 뭐만 먹냐 그래요? 밥만 먹냐 그래요. 왜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명이 10명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사장님이 이런 거 관련돼서는 원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네 밥값 많이 나오니까 밥값 뭐 해라?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금액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이 원가 정보가 있어야만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영 의사 결정. 요것도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 금액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넘어오셔서 202페이지.
거기 그 가운데에 보시면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이라고 있거든요.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원가 항목. 원가 항목이 원가회계예요. 그 다음에 비원가 항목이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제가 원가회계라고 적어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조, 생산, 그리고 어디요? 공장. 그 다음에 재무회계라고 적어드리면 본사, 사무실, 뭐 영업부, 아니면 뭐 격리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가회계 그러면 이제 물건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거, 재무회계 그러면 파는 것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건 만들어지면은 사무실에서 물건 팔잖아요. 영업부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원가 항목은 말 그대로 원가와 관련이 있는 거. 비원가 항목은 뭐예요? 원가와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사고 파는 거는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02페이지 밑에 보시면 1번에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원가가 제조 원가고 기간 원가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적어드리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말 그대로 물건 파는 거잖아요. 물건은 공장에서 판다, 사무실에서 판다? 사무실에서 팔잖아요. 공장 직원들은 뭐만 해요? 물건 만드는 것까지만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완성되면은 이제 영업부나 이제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가의 몇 요소라고 있죠?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 있죠?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인데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그 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하면 뭐요? 간접.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들어갔으니까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게 직접 원가가 되는 거고 여러 군데 썼으면은 내가 바로바로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이건 그냥 시험 문제가 암기 문제예요.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추적 가능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직접 하고 뭐요? 간접. 그렇게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면.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시면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 주로 봅니다. 실제 원가와 무슨 원가요? 예정 원가. 요건 전산세무 2급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앞으로 간혹가다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 왜냐면 실제는 진짜잖아요. 진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1,000원짜리 찢는다 그래서 5,000원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예정은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상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합니다. 아, 잘 배워서 회계하고 뭐 해야지? 세무 따야지.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포기하시는 분, 둘 다 따는 사람, 하나만 따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예측이라는 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요거는 이분이 통제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통제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만약에 재료비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직원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이거 너무 비싸. 이거보다 싼 데 찾아갖고 와. 아니면 가격을 줄여갖고 와.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서 쓰잖아요. 근로계약서. 그래서
앉았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힘들어. 그러면 동결 아니면 뭐예요? 감봉이에요. 근데 앉았는데 사장님이 아우 요즘 장사 잘 되니까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고, 통제 불능 원가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임차료나 보험료처럼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거는 못 바꾸잖아요. 만약에 월세가 비싸. 그리고 집주인한테 가고 월세가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거기가 진짜 잘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보험료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가갖고 보험료 깎아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해약하세요. 왜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해약하는 게 최고입니다. 맞죠? 해약하면은 보험회사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얼추. 아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녀서 보험을 들어줬어. 그러면 최소 1년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간이 있어요. 다 다르긴 한데 최장 1년이라고 보면 얼추 맞거든요. 근데 한두 달 들다가 해약하면은 그 뭐지? 잠시만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약하시면 그 보험 파신 분이 수수료 받잖아요. 그거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대납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기간까지는 뭐 하려고요? 채우려고. 저도 예전에 3개월 들었다가 해약했더니 연락 왔더라고요. 왜 해약했냐고. 처음에는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정 기간이 안 채워지면 자기가 받은 수수료 다시 내놔야 된대요. 그리고 주변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업만 열심히 하시고 나한테는 영업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나한테 영업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번 정도 당했다라 그래야 돼? 아니면 내가 멍청했다 그래야 돼? 어쨌든 한 4, 500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그런 것도 많았었잖아요. 저거 뭐였지? 핸드폰 사면 페이백 해주는 거. 아는 놈이 저한테 사기쳤죠. 페이백 20인가 30 해준다 그랬는데 10원도 안 들어왔죠. 나중에 전화했더니 제주도로 도망가 있더라고요. 나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죠. 그놈이 여러 명한테 쳤겠죠. 지금 제주도라고 한마디만 했죠. 너 나한테 걸리면 알아서 하라고. 있어요.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결과 돈만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관계로 만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아요. 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가장 좋지,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런지 1도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 원가 행태, 원가 행태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 변동비, 고정적이다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고요? 증가. 단위당은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은 뭐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모두 있어요. 고정도 있습니다.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해서 무슨 형이라고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교재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도 한 번씩 봐두세요. 거기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보시면 그래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씩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의사결정. 여기도 한 1년에 한두 번씩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의사결정도. 그래서 의사결정,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관련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 없으면 뭐예요? 비관련 원가. 뭐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액 원가라고 있으실 거예요.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금액에 뭐가 날 때요? 차이가 날 때. 그래서 A라는 이게 차액 원가예요. A 방법으로 하면 100만 원이 들어. B 방법이 하면 110만 원이 들어.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차이 나죠? 그 10만 원을 무슨 원가라 그래요? 차액 원가.
근데 무조건 싼 거 고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싼 거하고 비싼 게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으면은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파악을 잘 해야죠.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와이프한테 한번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회계 가리키다 보니까 계산은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 마트 가면 지나가면서 그 금액 있잖아요. 보면서 요게 조금 더 싸. 그러면은 좀 전에 산 거 갖다 놓고 더 싼 걸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왜 맨날 싼 것만 사?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꼬맹이하고 와이프 먹을 거는 조금 더 비싼 거. 내가 먹을 건 제일 싼 거. 근데 이제 가장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간혹가다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아니면 야식으로 먹으려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요. 와이프도 자기 거 사오래. 그러면 내 건 제 거 제일 싼 거 사오고 본인 거는 제 거보단 비싼 거 사다 주거든요.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더 맛있어 보인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와이프 거 더 비싼 거 사다 줬지? 그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싼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메모런가. 그 다음에 가뭄에 콩나듯이 기회비용.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메모런가에서 메모의 뜻이 뭐냐면 이거 좋은 뜻 아니에요.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그래요? 메모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 그래서 옛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몰차다. 네. 뭐 그거보다는 그냥 매몰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땅에다 뭔가를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 그러면 쓸데 있다, 쓸데 없다, 쓸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기회원가. 그래서 기회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인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죠?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기회 원가. 왜냐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매매하면 10억이고요. 10억을 벌 수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월세를 놓으면 7억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놓으면 5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현재?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7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를 선택하면 요 두 개만 남잖아요. 이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요거를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 그 다음에 월세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를 빼면 10억과 5억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10억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높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돈 쓰고 나서 후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가 대부분 다 이 기회 원가가 높은 거예요. 근데 기회 원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요렇게 더 많이 써요. 기회 비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때 그것도 있었잖아요. 시발 비용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승질나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아마 코로나 관련된 뭔가 신종 용어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 지금 해외여행 못 가서 난리 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슬슬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서도 푸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아니면은 기사에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해외여행 3명이 가려면 PCR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돈 많이 내니까 국가에서 줄여주든가 지원을 해주던가 뭔가를 해달라라고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업계 죽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길 조금씩 뭐 하고 있죠?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인가 태국인가는 그 뭐냐 격리기간 없앴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 한두 명씩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되면은 인천공항 가서 뻥튀기 팔려고요.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뻥튀기 팔다 쫓겨나겠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마 어쨌든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면 나는 후회를 많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 낮으면 후회하는 게 어때요? 적겠죠. 근데 이 후회라는 건 솔직히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자마자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기간이 지난 이후에 후회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큰 거. 왜냐면 시험 문제에 작은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저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슨 원가요? 매물원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 거는 저기 207페이지부터 207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은 꽤 많이인데 여기까지구나. 저기 22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220페이지까지. 여기는 이제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로 대체를 할 건데 일단 교재 보면서 간략한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될 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래서 거기 원가의 흐름 보시면 거기 1번에 요소별이라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밑에 보시면 무슨 별이라고 있어요? 요소별. 요소별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요렇게 요소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별이라 그래요? 요소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슨 별이라고 있죠? 부문별이라고 있어요. 무슨 별이요? 부문별. 그래서 부문별은 요 부문의 뜻이 뭐냐면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조회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생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그래서 부문별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그래서 부문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별 원가 계산이요? 부문별 원가 계산.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제품별. 왜냐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 원가액의 가장 마지막 쪽에서 외울 건데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건 외울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종합은요? 한 번에. 종합이라는 게 합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냐, 한꺼번에 그 하나씩 계산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외울 거랑 중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